안녕하세요. 소액 오피스텔 월세 투자 전문가 백채쌤입니다. 오늘은 내 돈 없이 오피스텔 월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빛 투자의 월 25만원 현금 흐름 사례 신하한일 타워입니다. 실투입비는 실제로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약 3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월 순수익은 25만 2천원이 남는 거고요. 절대 수익률은 약 19.5%, 대출 수익률은 무한대입니다. 이건 제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무한대의 수익률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끼지 않고 보증금까지만 받았을 때의 수익률인 절대 수익률을 저희는 강조하게 되고요. 이 절대 수익률이 19%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갖고 가게 되는 거고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한예일타워는 부산시 해운대구 자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3년도 1월 28일 날 준공해서 준공 14년차 건물입니다. 전체적인 세대수는 353세대고 최고 층수는 19층, 주차 대수는 184대입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24.26제곱미터로 약 7.3평 정도 되는 좀 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예일타워는 부산의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장산역에서 실제로 걸어서 5분도 걸리지 않는, 아마 걸어가시면 한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초역세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내부는 수납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인근에서는 되게 선호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저는 이 물건을 신탁 공매로 낙찰을 받게 되는데요. 감정가 7,500만원인 이 오피스텔을 최저가 3,400만원일 때 단독으로 3,427만원,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써서 단독 낙찰을 받았습니다. 신탁 공매는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와 다르게 일반 매매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신탁 공매를 낙찰을 받으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의 공급가와 부가세 그렇게 합쳐서 총액 이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신한예일타워를 이렇게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관리비를 미리 파악했고 관리비 중에서 공용관리비, 그리고 3년 이내의 관리비, 그리고 연체료는 내지 않는다라는 이 공식에 따라서 미리 어느 정도의 관리비를 납부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입찰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내부의 수납은 잘 되어 있는데 가구에 시트지가 들떠 있다거나 그리고 화장실에 타일이 깨져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구 시트지 까진 거는 전체 교체를 하기로 했고요. 도배마루도 아예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나 TV 등의 폐기물은 처리를 하고 욕실 벽타일이나 주방 벽타일이 깨져 있는 요것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체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들었냐? 부산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비용은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때 오피스텔을 두 개를 낙찰을 받아서 각각 700, 700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지만 한 개 오실만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이 좀 더 들 수밖에 없을 거고, 제가 1월 달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사이에 중동의 정세가 또 안 좋아지고 기름값이 오르면서 인테리어 가격은 좀 더 올랐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부터 아예 조명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로 세팅을 하게 됐고 가구는 시트지로 깨끗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실링팬을 달아서 인테리어적인 요소와 시원함까지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되게 고마웠던 게 바닥에 이런 마루판 문양의 장판이 아닌 타일 문양의 장판을 시공을 해주셨고, 실제로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게 재료의 차이가 조금 나기 때문에 재료비가 한 5만원 정도 더 들지만 특별하게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셨고, 여기가
실제로는 창문을 열면 그 밖에가 바로 옆 건물 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막혀 있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커튼으로 잘 처리를 해주셔서 내부의 모습이 더욱 예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주방도 시트지를 상하부를 하고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에는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조도도 확보하면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색 온도도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도를 밝히는 색 온도는 저희가 4000K라고 하는 주백색을 썼고요. 그리고 분위기를 살리는 것은 3600K인 이런 전구색을 쓰도록 했습니다. 욕실도 인테리어가 좀 이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변기 위에는 요즘 좀 유행하는 상하부 분리형 플랩장을 써서 인테리어 효과를 저희가 누렸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장을 시공을 해서 인테리어 요소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인테리어가 완료되기 전에 제가 월세 광고를 했었고, 이 사례는 26년 1월 16일 날 월세 광고를 하고 26년 1월 21일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월 30일 날 월세 계약을 하고 2월 1일 날 바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수익률 분석과 총 투입비가 얼마가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입비는 낙찰가에 취등록세, 법무비, 미납관리비, 명도비, 인테리어 비용, 중개수수료, 관리비 정산까지 포함해서 4,645만 2,050원이 들었습니다. 약 한 4,6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을 제가 3,427만 원에 받았는데 이 물건도 대출을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낙찰가의 80%를 받는 게 저희 목표긴 한데 이때는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그 2,500보다는 더 대출해 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은행 담당자와 얘기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낙찰가의 71%, 금리는 4.7%로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출 이자는 98,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월세는 보증금 2,500에 월 35만 원을 받게 되어서 실투입비는 저희가 총 투입비에서 대출 받은 금액과 보증금을 빼고 나면 약 354만 7,950원, 300만 원 정도가 풀피가 되었고요. 월 순수익은 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5만 2천 원이 남는 형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잘 찾고 그 구조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